하지만 이런 회사 이미지 뒤에는 두 얼굴이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보람상조 노동조합이 공개한 동영상. 회장 비서가 격리 직원이 내민 서류에 서명을 하고 돈다발을 받아 챙겨갑니다. 5번째. 월별이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맞아요. 5번째가. 이날 건네진 돈만 현금으로 3,500만 원. 현금화 되는 즉시 한 달에 네다섯 차례를 지가 전달되는 거죠. 한 푼, 두 푼. 어려운 일에 대비해 상조회사에 가입한 고객들의 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요즘 상조업체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집안에 갑자기 큰일이 생겼을 때 경황도 없고 또 목돈 들 일도 걱정이라 상조업체에 가입해 볼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내 최대 규모의 한 상조업체의 회장 일가가 수백억 원대의 고객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먼저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보람상조의 고객돈 횡령 의혹 사건은 노조의 고발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회원 돈 가지고 운영하고 리베이트 문제, 더 이상 이것은 어떤 방관할 문제가 아니다고 판단해서. 노조는 수년간 계속된 보람상조그룹 최모 회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회장님 비서간에 돈이 건네는 과정에 이제 서로가 사인을 한 부분이죠. 그럼 이제 격리고 이제 회장 비서관. 예. 고객들은 매달 납입금을 내다가 중도에 장례를 치르게 되면 미납금을 일시에 내게 되는데 그 돈과 리베이트로 받은 돈의 일정액이 최 회장에게 건네진다는 겁니다. 토탈 한 번 지날 때 2,500만 원, 2천만 원, 많게는 6,500만 원씩 이렇게 전달한 거죠. 격리 직원이 작성했다는 서류에는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매달 1억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에게 현금이 건너간 곳은 부산 사무실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13개 지부에서 매달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것. 이렇게 빼돌린 돈은 한 해에만 무려 100억 원을 넘는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상당 부분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최 회장의 형인 그룹의 부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최 부회장은 동생인 회장과 짜고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장례식장 수익금 5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회장 최 씨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 검찰의 내사가 시작된 지난 1월쯤 가족들과 함께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출국 직전 개인 통장과 법인 계좌에서 164억 8천만 원을 인출해간 사실이 드러나 도피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열흘, 최 회장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최 회장의 아파트는 부산 지역에서도 부유층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크죠. 평당 한 저처럼 안 나겠습니까? 그럼 한 9억 정도요? 이런 사람들이 와 살았죠. 최 회장의 집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문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검찰의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까지 데리고 출국한 상황. 학교 개학일이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최 회장 가족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음력 설 정도에 출국을 하셨던데 어느 순간에 그냥 애들 데리고 잠시 여행 갔다 그러더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웃 주민들은 아이들 개학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아 안 그래도 이상했는데 TV 보도를 본 뒤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리고 사람들 돈을 다 그렇게 가져가지고 개인적으로 해서 또 그 가족 수백억 원대의 거액 횡령으로 추정되는 사건.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검찰은 보람상조가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회사 돈을 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람상조는 부산의 호텔 2개, 경기도 의정부의 병원 건물과 장례식장 등을 사들였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보람상조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건물들이 회사 이름으로 된 자산 증식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부산 지역의 호텔은 2개가 아니라 3개였으며 하나는 최 회장 개인 소유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경영진의 거액 횡령 혐의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은 무엇일까? 취재진은 서울 강남에 있는 보람상조 본사를 찾았습니다. 회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다 생산하고 정상도 다 치워주고 있고요. 매학 손님만 좀 많아졌을 뿐이지 나머지는 뭐 전혀 시장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최 회장은 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걸까? 업무 때문에 뭐 길어진 것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번 사태하고도 좀 연루가 연은 전혀 없어요. 그럼 그쪽에서 어떤 업무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취재진은 최근 사태에 대해 회사 측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보람상조 측은 거절했습니다. 죄송한데 오늘은 저희가 인터뷰가 어떨 것 같거든요. 보람상조 측은 다만 문서 자료를 통해 현재 보유한 총 자산이 1,124억 원에 달하고 있어 76만 명 고객 모두가 723억 원 규모를 일시에 환불하더라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입자 수 76만 명, 시장 점유율 30%. 이런 외형만 놓고 보면 상조업계 최대 규모라는 보람상조는 어떤 회사일까? 보람상조는 1991년 장례식 관련 일을 하던 최 씨 형제가 부산에서 세운 회사입니다. 1996년 서울로 본사를 옮기면서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했고 대대적인 광고 홍보로 인지도를 높여 현재 16개의 계열사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최 씨 일가의 비상식적인 경영 행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람상조가 계열사라고 홍보하는 경기도 의정부의 한 대형 병원. 하지만 병원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임차인하고 그러니까 집 주인하고 세대로 사는 사람들의 관계죠.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병원은 다만 보람 측 건물을 임대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람 측은 당초 건물을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병원 이름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이제 저 보람상조에서는 그러려면 보람병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어야 된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게 이유가 있었겠죠.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보람상조 측의 마구잡이식 홍보인 줄 알면서도 세입자인 병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 3월, 2월 말이 계약기가 만료해요. 거기서 당연히 불이익을 가져올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재계약을 못하면 인테리어 비용에 또 다다시 또 가야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던 지난해 여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조 설립하고 약 얼마 안 됐었죠. 조합원들 얼굴에다 6발 가스총을 쏴가지고 병원에 구송되고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임근구 씨를 만난 건 경기도 안성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임 씨는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유인물을 붙이고 있었고 이를 만류하던 부회장이 느닷없이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부회장님이시죠? 부회장님이 나와서 이제 좀
뭐야 뭐 그냥 사실 이게 뭐